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은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하나의 형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형질의 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난이도는 아주 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이제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가는요, 이제 10번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번. 10번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고2 모의평가라서 그런지 획형으로 염색체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자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근데 A, B가 7번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7번에 강점을 주면 안 되고요. A, B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데 A, B는 같은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고 이 A, B와는 다른 염색체에 D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는 독립입니다. A, B에 대해서. 자, 가의 표현형이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인자 유전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PQ는 표현형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유전자형 중에서 그 6개 중에 대문자 개수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P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예를 들어서 부모의 표현형이 대문자 3개인 경우에 그때 A의 표현형이 대문자 3개로 나올 확률을 8분의 3으로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실 힌트예요. 힌트.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힌트가 지금 네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힌트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 유전자형이 AA, BB, DD 1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A, B가 D에 대해서 따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P하고 Q의 유전자 구성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P 같은 경우에 A, B가 라지 AB로 한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라지 D는 반드시 하나 가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A과 D를 따로 생각하면 지금 DD가 나오려면은 PQ에서 라지 D는 반드시 하나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P가 라지 AB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라지 AB를 전달해 주었다면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지 A 스몰 b를 전달을 해 주어야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힌트로 삼으시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A와 B는 연관이고 D는 AB에 대해서 독립이기 때문에 AB의 확률 그리고 DD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8분의 1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B 첫 번째 경우의 수 AB에서 유전자형이 요 확률이 나올 확률 요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이 뭐 2분의 1이라고 놓으면 가로에다가 2분의 1 그러면 라지 DD가 나올 D 유전자에 대해서 라지 DD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둘을 곱했을 때 8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라지 AB가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 AB에 대한 유전자형이 요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로 구해지고, 그리고 DD가 나올 확률, D에 대해서 DD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일 때, 그때도 역시 각각의 이제 확률을 곱해서 8분의 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좀 범주화 시켜가지고 우리 경우를 좁힐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경우 자, PQ가 라지 D를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유전자형이 라지 D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은 PQ 모두 유전자형이 라지 D, 스몰 d일 때여야 4분의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P가 이제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AB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밑줄로 그냥 일단 써주고요. 그리고 D에 대해서는 라지 D, 스몰 D겠죠, 유전자형이.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자, 라지 AB가 한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다른 유전자 구성은 모르고요. 일단 D는 라지 D, 스몰 D겠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표현형이 서로 같은 P와 Q니까 지금 이제 P와 Q가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문자 개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부터 말하면 최소 이제 3개일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미 P가 3개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표현형이 대문자 누구의 표현형? PQ의 표현형이 대문자 3개인 경우. 대문자 3개인 경우. 대문자 3개가 나오려면 여기 A, B 그리고 D가 벌써 3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스몰 AB가 오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퍼넷사각형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퍼넷사각형으로 그냥 대문자의 개수만 표시를 해줄 거예요. 대문자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세로와 가로에 세로에는 P의 생식세포의 유전자 조합을 원래 써주는데 여기에는 그냥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대신에 대문자의 개수로만 표현을 해주려고 해요. 어차피 표현형은 대문자의 개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 지금 AB에 대해서만 라지 AB가 한 세포에 들어가면 대문자 개수가 2개.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까 스몰 AB가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스몰 AB는 대문자 개수가 몇 개죠? 0개죠. 그래서 P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개수는 2개 또는 0개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Q는 자, 벌써 이제 대문자 개수가 하나, 2개이기 때문에 대문자 3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대문자를 뭐 이렇게 라지 A, 스몰 B 또는 스몰 A, 라지 B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대문자 개수 하나, 여기에서 대문자 개수 하나. 그러니까 Q가 AB에 대해서 유전자형에 가지는 대문자의 개수는 딱 하나만 갖는 생식세포 종류 한 종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퍼넷 사각형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수정을 해서 AB에 대해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가 여기는 이제 3개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합하면 1이 되니까 1. 그래서 AB에 대해서는 지금 대문자 개수 3개 1개인 표현형 2종류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AB에 대해서는 2종류지만 지금 D에 대해서는 몇 종류가 나올 수 있죠? D. D는 AB와는 독립이기 때문에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유전자형을 갖는 부모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 종류는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이렇게 종류가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대문자의 개수를 세줘야 되기 때문에 라지 D, 라지 D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개수 2개, 얘는 1개, 얘는 0개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A, B와 D의 조합으로 대문자 개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A, B, D. 그러면 A, B는 아까 대문자 개수 3개를 갖는 경우와 1개를 갖는 경우 2가지가 이렇게 2종류로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3개와 1개로 나타나고 D는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2개, 1개, 0개. 그러면 요렇게 요 조합으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자손의 유전자에서 대문자 개수는 5개가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요 조합으로 자손이 생성되면 대문자 4개를 갖는 자손. 이렇게 되면 대문자 3개를 갖는 자손. 근데 이제 AB에 대해서 대문자 1개만 갖고 라지디를 갖는다 그러면 대문자 개수 3개. 이렇게는 대문자 개수 2개. 이렇게 하면 대문자 개수 1개. 그러면 우리는 총 나올 수 있는 대문자 개수로 표현되는 표현형의 가지수를 셀 때는 대문자 개수 하나가 되는 것부터 2개, 3개, 그리고 여기 이제 3개는 이미 셌으니까 4개, 5개까지 표현형이 몇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1개부터 5개까지 나오는 5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조건 중에서 요 최대 5가지 그리고 표현형이 서로 같은 P와 Q 요 2번까지 지금 통과를 한 거죠. 그리고 4번은 당연히 우리가 4번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맞는 경우고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 여기 3번 동그라미.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이게 8분의 3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다음 경우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가 대문자 3개를 가지기 때문에 자손에서도 대문자 3개를 갖는 표현형이 나타나려면 어떤 식의 조합으로 대문자 3개를 가질 수 있겠죠? 이 경우겠죠? A, B에서 여기 1개 가지면서 라지 D가 2개 대문자 가져야 대문자 3개를 갖는 표현형이 나오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A, B는 대문자 개수 3개고 D에선 대문자 개수 하나도 없는 요 경우 2가지 이렇게. 그래서 A, B 3개 갖고 그 다음에 D는 0개를 갖는 경우 해야 자손에서 대문자 3개 갖는 경우 나올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두 번째 경우는 아까 1 플러스 2일 때 그때 대문자 3개를 가져야 표현형이 PQ와 같은 자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확률은 지금 A, B는 3 또는 1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죠. 두 종류니까. 그죠? 2분의 1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0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결국 유전자형이 스몰 d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유전자형이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 나올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1대 2대 1이기 때문에 스몰 d가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자, 근데 이 1번과 2번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또는 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이미 10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역시 A, B에 대해서 대문자 개수 하나의 1 확률 2분의 1에다가 라지 D 나올 확률 4분의 1이니까 역시 이 둘을 더하면 네,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8분의 3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 경우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표현형이 대문자 4개로 표시되는 경우겠죠? PQ의 표현형이.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또 하면 됩니다. PQ의 표현형이 대문자 4개로 나타나려면 여기서 지금 하나, 둘,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대문자 하나 갖는 걸로 오면 되겠죠. 라지 A 스몰 B건 스몰 A 라지 B건 어쨌든 대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P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전자형의 대문자 개수 종류는 2개 또는 하나. 그죠? 자, Q는 어떻게 되죠? Q는 여기서 하나,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대문자로 나와야 대문자 개수가 4개인 것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라지 A 스몰 B 1개 갖는 경우 하나 그리고 여기서 라지 AB인 경우 2개 같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수정됐을 때 AB에 대해서
대문자 개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3개, 2개, 4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아까 지금 옆에 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라지 D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표현형의 개수가 일단 어떻게 몇 가지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표현형의 개수. AB에서는 지금 2, 3, 4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요거 빨리 몇 가지 나오는지 파악하려면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으로 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아까 2, 1, 0 그러면 가장 큰 것끼리 대문자 개수 먼저 합해줘요. 그러면 대문자 개수 6개 갖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끼리 합해줘요. 그러면 대문자 개수 2개인 거. 그럼 그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2, 3, 4, 5, 6 해서 표현형이 5가지. 5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구해야 되죠.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부모의 표현형이 대문자 4개일 때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4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B가 자 4개고 D가 0개일 때, 그죠? 그래야 대문자 개수 4개가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3 플러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2. 그래야 다 대문자 개수 4개 갖는 거. 모든 경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되죠. 자, A, B의 그 대문자 개수가 4개 나오는 것은 4개 중에 지금 요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 4분의 1입니다. 여기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에 대해서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요거는 이제 스몰 d 가져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2번은 3개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 2개죠. 여기 벌써 하나, 둘. 그러니까 4분의 2 해서 2분의 1 곱하기 요거 나올 확률 2분의 1. 이게 이제 라지 D, 스몰 d 나올 확률이에요. 요거는 라지 D, 네, 여기는 스몰 d 나올 확률. 여기는 라지 D 나올 확률. 3번은 자, AB에서 대문자 개수 2개 나올 확률 4분의 1. 그리고 라지 D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럼 요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자,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 해주죠. 1번, 3번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 약분해서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8분의 3이 나오죠. 오, 조건 만족합니다. 8분의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경우를 우리가 바로 찾은 거예요. 요 경우가 뭐였냐? D에 대해서는 이형 접합이고 PQ에 표현형 대문자 4개를 갔을 때 그래야 요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어요? 유전자형이 요런 사람하고 동일한 표현형 가질 확률. 이 사람은 표현형이 뭐예요? 대문자 개수 3개인 사람이죠. 그죠? 우리 다 계산해놨죠? 대문자 개수 3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대문자 개수 3개 나오려면 2 플러스 1, 그리고 3 플러스 0.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확률. 3 플러스 0, 1 확률. 그 다음에 2 플러스 1 확률. 각각 구하면 자, 3은 여기서 2개 나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0일 확률은 4분의 1이었죠. 그 다음 2는 여기 4분의 1에다가 하나 나올 확률 2분의 1. 이 둘을 더하면 8분의 1 곱하기 2니까 4분의 1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